욕을 쓰는 아이가 있으면 옆에서 경멸해주면 좋겠다. 캠페인을 지키고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이 아이들이 전교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만 해도 효과가 있고, 지나가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아니 우리 학교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깟 일로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된 거야? 어떤 과목도 뭐 20점, 30점 나오던 애가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이제 이 얘기 할 때마다 소리마다 여기 진짜 닭살 돋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자, 교사들의 성장 시간 티타임, 이번 주도 또 한 번의 성장할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TT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레드쌤이 제일 먼저 또 오셔서 글을 남겨주셨네요. 생지부라 행복한 공부장의 생활지도론, 오늘 좀 기대된다고 하시네요. 계약했으니까 이제 2학기에 더 성장을 해야겠죠? 자, 그럼 우리 오늘의 팀메이트 공승규 선생님을 만나 뵈야겠죠? 오늘의 팀메이트 공승규 선생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아유, 어서 오세요. 이 안쪽으로 좀만 들어오시죠. 네네네. 네. 자, 우리 공승규 선생님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TT 여러분들, 선생님들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홍제동 인왕중학교에서 즐겁게 교사 생활하고 있는 공승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막 환영합니다. 브라보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 오늘 공승규 선생님, 어떤 이야기로 좀 진행이 될까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서 학폭, 생활지도 이해, 그리고 제가 겪었던, 만나봤던 아이들과 있었던 이야기, 이런 것과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교직생활하면서 보람차고 만족해하는 학부모와 소통하기, 이런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개학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또 학생들을 또 지도해야 되는 또 타이밍이 왔고, 네, 그거에 따라서 또 궁금하신 점과, 공승규 선생님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지도를 하셨을까, 이런 포인트들도 공유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번 티타임 한번 또 신나게, 우리 손쌤이 평소처럼 신나게 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좋습니다. 평소처럼 아주 신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티타임 시작합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선생님들께 드리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만났던 다양한 아이들, 또 그 아이들을 지도했던 내용을 하루에 모아서, 사실은 이제 각기 일에 다른 시간에 만난 아이들인데 하루에서 제가 걔네들을 다 만났다고 생각을 하고 얘네들과 어떤 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선생님들 출근하듯이 저도 이제 월요일날 계약을 해서 이제 출근을 했고, 이제 조회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조회 시간에 반드시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는 조회 시간 10분 동안 처음 5분에는 이제 학교에서 배부하는 가정통신문, 또 이제 수거해야 될 것들도 있고 학교 전체적인 공지사항, 그리고 저희 학교는 아직도 핸드폰을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을 딱 수거하면 약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조회 시간에서 5분이 딱 남는데, 이 5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담임일 때 매일 단위로 나중에 5분, 후에 5분을 계획을 꼭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주로 했냐면은 학폭 예방 교육 이제 이때 실시하고, 이제 생활 교육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던 거, 가장 만족했던 거는 제 경험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니네들 앞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서 있으면서 지금까지 겪어왔던 어려웠던 일, 근데 그걸 이제 극복했던 이야기, 혹은 선생님이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과 공유하면서 나중에 5분을 보내곤 했습니다. 요렇게 해서 저는 학폭 예방 교육이든 생활 교육이든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콩나물 기르듯이, 그래서 콩나물 물을 주면 저 물이 진짜 콩나물이 콩이 먹는지 모르지만 덮어놓고 일주일이 지나면 확 자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 준비된 이야기를 매일매일 하고, 우리 오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이제 조회 시간에 항상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눈을 번쩍 떴는데 이제 뭔가 잘못됐음을 눈치챘잖아요. 이런 것처럼 반드시 갑자기 지각생이 들어옵니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학생들, 얘네들 같은 경우 저는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지각을 하면 안 되는 이유. 요걸 이제 오면 얘를 혼낼 필요는 없고 아이에게 왜 지각하면 안 되는지. 특히 저는 이제 중학교에 있어서 그런지 너가 이제 지각을 하는 게 고등학교 입시에 굉장히 불리하다. 요런 실질적인 이야기. 그리고 혹시나 특성화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출결이 좋지 않다. 이건 치명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고 있어도 또 이야기해주고 또 이야기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반드시 부모님께도 알려드려서 부모님과 함께 아이를 지도해야 조금의 변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거 지각하는 거는 사회 가서도 근태에 문제가 생겨서는 어느 회사 가서도 사랑받을 수 없다. 요런 얘기 하면 이제 아이가 알겠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일부터 늦지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다음날 또 지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불러가지고 얘기하고 콩나물 이제 물 주듯이 그래 네가 어떻게 한 번에 잘하겠니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회 시간에 하는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꼭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적절한 사진을 골랐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돋보기를 들여다 보듯이 제가 아이들 앞에 딱 서면 1번부터 끝번까지 쭉 한번 얼굴이 쫙 훑어봅니다. 훑어보면 교과 선생님들은 눈치채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담임 선생님은 얘 표정 오늘 좀 이상한데? 반드시 아십니다. 근데 여기서 보통 선생님들이 이상하네까지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상하면 너 오늘 무슨 일 있어? 누구야 무슨 일 있어?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얘가 저한테 무슨 일이 있다고 대답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질문하거든요. 질문은 아니고 뭔 일 없으면 다행이다. 다행인데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꼭 와. 알겠지? 선생님 기다릴게. 요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그날 제가 집에 가기 전까지 저한테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 않습니다. 네, 보통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최초에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최초에 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제가 소심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내가 뭐 말을 잘못했나? 제 표정이 다르네? 이렇게 물어본 건데 연말에 제가 아이한테 편지를 받아보고 그 여러 명의 아이들에게 편지를 받아보고 그 문구를 봐서 그런데 선생님 그때 저한테 물어봐 주셨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요런 거를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끼는구나. 지금 당장 선생님한테 갈 건 아니지만 내가 가면 된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매우 안정감을 느낀다는 생각을 해서 요 행동을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회 시간에 보면 요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 조회인데도 불구하고 무기력한 아이들, 요 아이들도 꼭 무슨 일 있냐고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회를 마치고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각 이제 선생님들 교과에 맞는 수업에 이제 들어가면 꼭 말 안 듣는 아이들이 하나, 둘, 많으면 셋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반의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애가 뭐 5명, 10명은 아니에요. 꼭 요 한 명이나 한 3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이 이 반의 모든 분위기를 좌지우지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룰 건가 하는 문제인데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아이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만났을 때 저도 이제 초임 때는 서투르고 하니까 어른의 무서움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요즘 애들 이러나 싶어가지고 그때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함 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놀랬던 게 전혀 놀래지 않고 오히려 희죽희죽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생님들이 저 같은 실패를 하지 않으시려면 화를 절대 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특히 중학교쯤 됐으면 얘네들은 초등학교 때 겪을 거 다 겪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화내면 오히려 좋아합니다. 먹혔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훈장을 달고 왔냐면 초등학교 때 얘네 훈장은 내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몇 번 갈아치운 줄 알아? 요걸로 서로 이렇게 자랑을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기대하는, 이 아이들이 예상하는 반응을 보여주면 오히려 이 아이들은 신나합니다. 그리고 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지 않은 건 아는 이유는 지금 친구들이 보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절대 얘네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는 중학생들, 특히 남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애들 앞에서 위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신을 해치지 않으려면 선생님께서 화를 꾹 참고 요 수업 마치고 교무실로 와. 선생님과 따로 한번 보자. 이렇게 최대한 다정다감하게 해서 어떻게든 한번 억눌러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끝날 때까지 본인도 좀 쉽고 선생님도 쉽고 아이들도 자기가 그 부분은 내가 선을 넘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아이랑 따로 만나시는 게 좋고 따로 만나실 때 선생님들께서 보통 교무실에서 아이들을 상담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교무실보다는 옥상으로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게
뭐 시계 풀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교무실도 저도 불편하고 왜냐하면 옆에 다른 선생님들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선생님하고 1대1이 아니라 옆에 다른 선생님들 듣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진솔한 대화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데리고 공개적인 옥상에 가서 1대1로 앉아서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면 절대 먼저 혼내시면 안 됩니다. 그 뭐라 그럴까? 너 아까 보니까 이렇대 저렇대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잖아 그지? 잘못했어 안 했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얘네도 경험이 많아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너 아까 왜 그랬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힘든 일이 있어? 라고 다정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느끼냐면 평소와 조금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하고 대응이 다르고 내가 얘기해도 되나? 이런 생각에서 애들이 쫙 얘기를 늘려놓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 공감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구나. 네 입장에서 그럴 수는 있겠다. 그래, 그 부분에 선생님도 화는 났을 것 같다. 듣다 보면 분명히 얘가 잘못해서 제 앞에 앉아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허점이 있거든요. 그럼 쭉 듣고 나서 잘 들었는데 근데 네가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아이들이 수업 듣고 있는데 그렇게 방해한 건 좀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면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면 선생님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것도 먹히지 않는다면 네가 선생님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 선생님이 아까 그 학생이야. 네가 선생님이 됐어. 내가 너와 같은 행동을 했어. 너는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진심으로 네가 걱정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라는 인상을 주시면 결국에는 아이가 그 부분은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또 우리 교사들은 아이가 잘못했다면 다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용서하고 앞으로 잘하자 하고 보내면 다음 시간 또 다른 수업 공간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근데 사실 그게 아이들이고 그러면 또 옥상으로 불러서 또 이야기 나누고 점점 더 가까워지면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아이들 만났을 때 선생님 이 한마디만 하면 애들 팍 죽어요. 이런 게 있으면 꼭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에게 차분하게 내가 1대1로 지금 너를 생각해서 이런 시간을 내서 이만한 시간을 내서 너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욕을 많이 쓰잖아요. 요즘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제가 욕을 지도하는 거를 조금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욕이 들리면 당연히 욕을 쓰지 말라 그러고 이미 학급 조회 시간에 우리 반은 욕 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 반에는 학폭 없다. 학폭이 생기면 선생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미리 아이들과 약속을 좀 하는 편입니다. 물론 약속이 이제 저 혼자 일방적인 통보지만 아이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왜 이런 약속을 하냐면 그래야 다음번에 지도를 할 때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못 들었는데요 이런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이가 욕하는 걸 또 들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떤 논리를 많이 펼치냐면 사람들이 억울하면 내가 이런 일을 겪어서 억울해 네가 아까 이렇게 행동을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슬프면은 내가 그 상황에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슬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억울할 때랑 힘들 때랑 슬플 때랑 뉘앙스가 다른 거죠. 소리 크기랑. 그래서 저는 이런 애들 보고 너는 말을 못하는 거다. 네가 느낀 감정을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런 소리 듣기 싫으면 욕을 쓰지 마라. 그리고 욕은 절대 못 고친다. 지금 안 고치면. 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어. 근데 너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어. 애가 그걸 들었어. 내 자식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네가 들었어. 그럼 그때 충격을 먹을 거야. 근데 그때도 못 고칠 거야. 왜냐하면 욕은 습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이 욕 쓰는 게 굉장히 좀 많이 좋아진 편인데 요런 내용과 함께 제가 동료 선생님들께 꼭 부탁을 드렸어요. 학교를 지나다니시다가 아이들 욕하는 게 들리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만 돌아보고 누가 욕 썼어 한마디만 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너무 협조해 주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욕을 봤을 때 절대 넘어가지 않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욕 쓰는 아이 친구들입니다. 얘가 욕을 썼는데 옆에서 킥킥킥 웃고 있으면 걔는 그게 좋아서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부탁한 게 욕을 쓰는 아이가 있으면 옆에서 경멸해 주면 좋겠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배가 고프니까 이제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데 한 아이가 뛰어왔습니다. 뛰어와서 선생님 그 아이들이 싸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싸운 애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근데 요 내용은 이제 다 겪은 건데
애매한 거예요. 한 대씩 딱 주고받은 거예요. 장난치다가 막 장난치다가 때리고 하나이가 또 때렸는데 배를 제대로 맞아서 하나이가 꼬꾸라진 거예요. 그거 보고 얘는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발견했고 요 상황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가져왔냐면 만약에 담임 선생님이시라면 요 정도 일 요거를 담임선에서 해결하면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전담기구로 넘어가야 될까요? 저는 요런 거, 요 애매한 상황을 전담기구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 왜냐하면은 이걸 전담기구로 넘어가야 아이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부모님의 태도가 바뀌세요. 이 전담기구에서 결정하는 거는 생활지도부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딱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이 사안을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해결을 할 거냐 아니면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 즉 학폭을 보낼 거냐 요 한 가지를 딱 결정을 하는데 방금 같은 그런 경미한 사안일 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담임선에서 니네 앞으로 그렇게 싸우지 마 알겠지? 이번 한 번만 봐주는 거야 이러고 싶은 욕망이 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효과는 비슷하다고 생각될지 모르는 학교장 자체 해결로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식 사안 접수를 하고 정식 사안 접수를 하면 당연히 학부모님께 연락을 드리잖아요. 드려서 어머님 오늘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폭력 전담기구 회의를 열려고 해요 하면 그게 무슨 학폭이에요 막 이렇게 막 난리가 나세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학폭 간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요 전담기구 회의라는 걸 열어야 돼요. 열어서 아이들끼리 잘 사과하고 서로 마음이 다 풀리고 특별한 일이 아니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학폭을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 학부모님들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속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 정도 일로 학폭을 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하시면서도 내심 불안하시기 때문에 아이를 불러서 너 진짜 한 대밖에 안 때렸어? 네가 먼저 시비 건 건 아니야? 그때 움직이세요. 근데 그 전에는 애들끼리 뭐 싸울 수도 있고 한 대 주고받는 거 그거 가지고 무슨 학폭이 이렇게 나오세요. 근데 저희가 전담기구 회의 전까지 요 의견을 주십시오. 학폭을 원하시는지 학교장 자체 해결을 원하시는지 해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을 하면 그간 학부모님이 자녀와 대화도 많이 주고받은 상태에서 학폭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됐다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교육적 조치를 내릴 수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내릴 수는 없지만 교육적 조치를 보통 어떤 걸 내리냐면 등굣길에 아이들을 캠페인을 시키고 있어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이 아이들이 전교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서 있는 것 자체만 해도 효과가 있고 지나가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아니 우리 학교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깟 일로 지금 쟤네들이 저렇게 된 거야? 야 까딱하면 학폭 갈 뻔했대. 이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문화와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어야 학폭이든 생활지도가 조금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이제 밥 먹고 이제 나오는데 또 하나이가 왔습니다. 지나가는데 담배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이 흡연하는 애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건 학교마다 교칙도 다르고 저희 학교만 해도 교칙이 3가지 있거든요. 이 3가지 같은 경우에는 담배 핀 걸로 간주한다. 근데 제가 이게 여러 번 이렇게 금연 교육도 해보고 아이들 흡연도 잡아보고 했을 때 흡연은 현장에서 적발해야 징계하기가 좋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민원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흡연 같은 경우도 저희 같은 경우에 전교생을 앞으로 혹은 제가 담임일 때는 조회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 경우는 흡연이야. 알겠지? 얘기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걸리면 흡연입니다. 이렇게 해야 다음번에 걸렸을 때 아이들이 이제 빠져날 구멍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 흡연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저는 목표가 금연하게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흡연하는 애들을 계속 금연하도록 유도는 하지만 1차적인 목표는 이 아이가 학교나 학교 인근에서 흡연을 해서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흡연으로 적발이 되면 저는 반드시 교칙대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생활교육위원회를 열든지 해서 첫 번째 징계 절차가 나와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발됐을 때 그 다음 징계 수위를 높여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한 번이니까 봐준다 이런 것보다는 일관되게 적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심시간도 지났고 수업도 한두 개 더 했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에 와서 오늘 정말 힘든 하루다. 이제 좀 쉬려고 하면 또 아이들이 나타나면 선생님 이러면서 누가 나타났는데 자, 요 예쁜 우리 반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요 친구가 나타났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와가지고 선생님 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근데 친구들하고 잘 놀던데 하니까 원래 이제 칠공주파가 있었는데 보통 학교에 여학생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놀거든요. 그래서 노는데 얘가 튕긴 거예요. 이런 경우는 많거든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얘는 이제 혼자가 되었고 얘의 주장은 저 친구들하고 더 이상 놀고 싶지 않아서 제가 손절했어요. 오, 잘했다. 잘했는데 이 친구들끼리 놀면서 이때부터 문제가 뭐냐면 여학생들 기싸움이 시작됩니다. 이게 모든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대처 그리고 요걸 말씀드리면 일단 얘를 먼저 제가 면담을 하잖아요. 그 들어보면 야, 너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내용이 좀 애매해요. 선생님 꼽줬어요 저. 그리고 저 야렸어요 이거랑 지나가면서 쳤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저 들리게 일부러 저기서 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네 이름 들어갔어? 뭐 이름은 또 안 들어갔대요. 누가 들어도 저예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열받죠. 아니 우리 반 애를 건드리다니. 이래서 야 니네 다 와봐. 6명을 모으잖아요. 근데 여자애들은 말을 너무 잘해요. 들어보면 그러네 그럼 걔가 오해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찾은 답은 얘가 소수잖아요. 근데 괴로운 건 얘가 맞아요. 얘 혼자. 왜냐면 얘는 편을 먹고 얘는 뭔가 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여자애들은. 차라리 머리를 뜯고 막 싸웠으면 핥힌 자국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처리를 하겠는데 이건 증거도 없고 얘는 또 SNS 상에서 흔적도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은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이 아이의 편에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직접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이 아이 곁에 그냥 서주는 거예요. 졸업할 때까지든 다음 학년 올라까지는 얘가 안전하고 느낄 때까지. 근데 다음 이제 다른 친구를 사귀면 좋겠지만 사귀는 것보다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죠. 야, 너 누구나 인생에서 이게 겪는 거야 친구 문제는. 근데 대학교 때 겪는 사람 있고 회사 가서 겪는 사람 있어. 너는 지금 겪는 것 뿐이야. 지금 느끼는 거 있지 여러 가지. 그래 그거 마음 굳게 먹고 다른 친구 한번 사귀어보자. 요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저는 굉장히 또 희한한 경험을 했던 게 제가 그때 중3 담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회 시간에 제가 학폭 예방 교육 이런 거 말고 저도 중3 담임이 되니까 공부 잔소리만 하게 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이렇게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얘가 거기 영향을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얘네 꼬라지도 보기 싫고 또 여기도 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공부를 제 꺾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너 할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누구나 된다. 했더니 얘가 한 2달 있다가 죽어라 공부하더니 기말고사에서 어떤 과목들 뭐 20점, 30점 나오던 애가 100점을 맞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야 우리 반 시험 잘 쳤어 이랬는데 얘가 저한테 가면 선생님 저 100점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 할 때마다 소리마다 여기 진짜 닭살 돋았거든요. 즉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얘는 지금 고등학교 가서 너무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겪으면서 아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해줘야 된다. 건강한 돌파구를. 그리고 마음껏 응원해주고 해주면 아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진짜 쉬려고 하는데 또 애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아세요? 그러면서 이거 뭐야? 그러니까 애플 펜슬이래요. 좋겠다 했더니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어떡하냐 했더니 반에 분명히 제가 놔뒀거든요. 여기 이렇게 쿠션 밑에 놔뒀는데 없어졌어요. 그럼 나보고 어떡하는 거냐 했더니 그때 분명히 체육 시간이었는데 체육 시간에 갑자기 화장실 간에는 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얘가 우리 반에 갔을 거다. 선생님 CCTV 확인 한 번만 해주세요. 하면 해주면 우리 반에서 이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 이 아이 혼자 있었다는 것만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 그 조회 시간에 사실 저는 미리 교육을 합니다. 도난은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혼자 있었다는 걸 제가 CCTV로 확인을 해줬어요. 근데 이 알리바이가 걔가 이걸 훔쳤다는 걸로는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초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얘들아 잃어버리면 안 되는 물건 학교 가져오지 마. 근데 혹시나 가져왔으면 선생님한테 맡겨. 근데 잃어버렸으면 니네 책임이야. 이걸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얘도 그 듣고 왔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확실한 것 같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걔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 얘기해서 얘도 수긍을 했고 애플 펜슬이 얼마야? 20만 원 정도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20만 원짜리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을 하자. 네가 내 말 안 들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나중에 너 더 큰일 생길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주의사항 하나를 잘 숙지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결국 못 찾았습니다. 네, 제가 찾으려 노력은 해봤는데 이거는 또 쉬려고 하는데 마지막 아이가 등장합니다. 선생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왜? 학기 초였거든요. 왜 친구가 없어? 저는 제 친한 친구가 다 다른 반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건
매 담임을 새로 맡을 때마다 이런 애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친한 애들끼리는 뭐 없나 봐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친구가 있어요. 사실 나도 없어. 얘는 너는 또 왜 없어? 했더니 이 초등학교에서 저 혼자 올라왔어요. 와,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친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담임이?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자녀를 길러보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자녀 친구도 못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학급 행사면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급 행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 학급 행사를 하면 진짜 친구 안 생길 것 같은 애들끼리 친구가 되고 또 담임이랑도 훨씬 가까워지는 경험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때 했던 학급 행사를 한번 모아봤거든요. 그냥 요 정도 되는 것 같고 학급 영화를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요 학급 영화 관람 제목은 거창하지 마치 들으시면 영화관 통째로 빌렸나 보다. 어떻게 빌렸지? 요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코로나 때 제가 실시한 건데 이건 제 블로그고요. 한 번씩 이제 글을 이제 기록을 남기는데 저희 학교 시청각실이거든요. 여기를 빌려서 저희 반 아이들만 들어가서 그냥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 틀어준 게 끝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학급 행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코로나 때여서라서 그렇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아이들에게 팝콘도 주고 콜라도 챙겨주고 정말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급 행사 하면서 느끼는 게 뭐 학급 행사 대단한 게 아니라 우리 반 아이들끼리만 뭔가를 시키는 거 어떤 활동하는 거 요게 학급 행사라고 생각하고 요 날은 그래서 간식을 사서 아이들 집에 갈 때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집에 가서 먹으라고.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근데 요런 작은 행사들이 하나들 모여서 아이들끼리 친해지고 담임과도 친해지고 요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생활지도부장이 되고 나니까 이게 담임이 아니다 보니까 요런 학급 행사도 할 수 없고 근데 학급 행사하고 느낀 게 아이들이 우리 반에 오는 걸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니까 이거 생활 사안이 아이들이 사고 치는 게 현저히 줄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애들이 우리 반이 소중하고 학교가 소중하니까 아껴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학교 전체로 퍼지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해서 또 이런 아무도 시키지 않는 제가 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그냥 제 마음대로 제일 첫 번째 있는 등교맞이 어묵꼬치 행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좋아서 아이들 웃는 모습이 좋아서 시작을 한 거고요. 요건 육수 내는 비결인데 이제 모르셔도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집에서 육수를 미리 만들어서 아침 일찍 가서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냉동 어묵이 너무 잘 나오거든요. 이렇게 냉동 어묵을 구입해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였지만 제가 학생톡과 학부모톡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내일 아이들에게 이렇게 어묵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남겨서 이제 따봉 같은 거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꽂아놓고 아침 등교길에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서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아이들에게 1인 1꼬치 주고 국물도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했더니 학부모님들 반응도 너무 좋고 아이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또 다른 학교 가서 우리 학교 자랑하기도 하고 이런 노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요건 하기 힘드시겠지만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도서도 추천드립니다. 학급 행사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학급 행사 그래도 좀 난 학급 행사 좀 잘하고 싶은데 싶은 분들이 있으면 추천해드릴 만한 도서가 있는데 장원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한 달도 안 된 책인 것 같아요. 한 달 좀 넘었나? 이분이 학급 활동 정말 매니아신데 이분이 1년 내도록 할 수 있는 학급의 활동을 정리한 게 있으세요. 그래서 요런 거 활용하시면은 학급 활동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종례를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오늘같이 이렇게 희한한 애들 만나고 이제 1시간만 있으면 집에 갈 수 있다 생각은 안 하시죠? 담임 선생님은 당연히 이제 끝판대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입니다. 이제 학부모한테 전화를 해야 됩니다. 오늘 어머님 얘네 이랬고요 저랬고요 싸우긴 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학부모님과 통화하실 때는 사실 위주로만 말씀드려야 됩니다. 사실로 판명된 것만 말씀드리고 조금이라도 모른다 싶으면은 어머님 그건 알아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또 내용은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제 전담기구 회의가 열릴 거고요. 결과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질문 주신 거 그거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 화해가 잘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요즘 정말 그 가슴 아픈 일도 많고 한데 이게 선생님 저희 애 아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거는 진짜 요즘 순한 맛이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여드리면 그냥 저는 학부모와 소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이실 것 같아요. 학부모랑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학부모와 교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좀 특수한데, 교사는 학부모에게 아이들이 사고 쳤을 때만 연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우리 자식이 학교에 가지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만 연락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굉장히 연락하기가 좀 그래요. 근데 유일하게 연락하는 건 학부모 소통주간, 학부모 상담주간 때 와서 잠깐 얘기하는 게 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평소에 교사가 주도적으로, 선제적으로 학부모와 소통을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의 말보다는 교사의 말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지도를 할 때, 생활 지도를 할 때 학부모와 교사가 편을 먹고 같은 소리를 하면 생활 지도에 대한 효과가 훨씬 높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학부모톡을 어느 해 어느 계기 때문에 계속 운영을 했었고요. 생활지도부장이 된 지금 이제 그 추억을 잊지 못해서 제가 지금 요거는 저희 전교생 알림톡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저희 생활체육부 주관으로 학부모 전체 알림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전체 학부모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톡인데, 그럼 난리 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긴 대화방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 알림방입니다. 1차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알리는 내용은 이게 가장 최근 걸 가져왔거든요. 8월 10일 저희 개학에서 오늘 개학했는데 아들 생각보다 옷 잘 입고 왔네요. 이거랑, 그리고 저희 LED 등이 다 교체돼서 아주 환해졌습니다. 이거랑 아이들 급식이 요렇게 됐는데 대학 급식 갖고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사진, 동영상, 또 아이들이 교육받은 내용,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내용, 아이들 칭찬할 내용 모아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이 혹시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뭔가 문의하실 게 있으면 제 개인톡으로 주시라. 이렇게 해서 지금 문화가 잘 잡혔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삭제하셨어요, 그분이. 이 분위기가 잘 잡혀가지고 이런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떤 계기에 의해서 학부모님께 여쭤봤어요. 이게 도움 되세요? 라고 한 6가지 항목으로 여쭤봤는데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제가 운영하는 학부모 톡이 생활지도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이 둘을 합쳐서 매우 그렇다가 97.1%가 도움 된다고 하시고, 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한 이만큼 주셨는데 몇 가지만 가져왔는데,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 모두 아이와 함께 학교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정보를 똑같이 아니까 너 이거 했다며? 이런 식으로 소통하는 게 너무 만족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을 부모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애들이 조금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주셨고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면, 이 학부모 톡이 학교와 소통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했을 때 마찬가지로 90몇 프로 다 소통하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했더니 학부모 톡을 통해서 학교와 신뢰가 쌓였고 자녀 소통에 많은 도움되고 학교와 가구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를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톡을 하시면 좋은 점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또 제가 30분도 떠들 수 있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제가 학부모 톡을 하게 되고 저에게 가장 좀 영광스러운 일이랄까요? 학폭 예방도 결국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학교 폭력 예방 에세이 공모전이 있었는데 이 제목으로 제가 출품을 했어요. 내용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생활 지도하고 학폭 예방하는데 학부모와 교사가 편을 먹고 지도하니까 좋더라. 학부모 톡 같은 거 이런 게 하면서 교사가 신뢰하니까 더 좋더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정말 영광스럽게도 공모전에서 전체 1등을 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서 뭐 이런 행사를 했었어요. 비폭력 캠페인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희 가족들하고 이제 제 작품 모아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렇게 아주 영광스러웠던 순간이 있습니다. 내용은 자랑하려고 가졌어요. 이제 요 말씀 드리면 오늘 끝날 것 같습니다. 좀 오바됐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블로그에 쓰는 내용인데요. 피눈물 나는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걔네들입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눕고 선생님한테 욕설하고 막 난리치고 막 내가 담임 몇 번 바꾼 줄 알아? 그 애들인데 진짜 이런 인상이에요. 이 둘이가. 예. 이거 가려다 들리시지 보이시고 에이 막 이런 애들. 정말 신기한 게 어떻게 코로나는 바이러스잖아요. 전교에서 얘네가 제일 먼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도 제일 먼저 걸리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얘네가 졸업하고 2년 지나고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보고 싶었나 봐요. 와서. 근데 저도 웃긴 게 정말 예뻐하는 애들이 온 것보다 얘네가 절 찾아온 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를 데리고 교감쌤한테 말씀드려서 얘네 밥 좀 먹이고 싶습니다. 외출 좀 하겠습니다. 외출해서 제가 저희 학교 인근에 산무충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여기가 커피 프린스 1호점 촬영지거든요.
여기를 애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찍었는데 얘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왔더라고요. 선생님 그때 제가 미친놈인 것 같았어요. 너무 죄송해요. 너무 감사해요. 하면서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기서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댓글 중에 어떻게 아이들이 철이 들었을까요? 전 그게 늘 제일 궁금해요. 이렇게 물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아이들 통해서 또 제가 느끼는 걸로 답변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생활지도할 때 아이들에게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투자하거든요. 좋은 얘기 계속 하고 이게 먹힐지 저게 먹힐지 모르니까. 또 아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반이었는데 제가 저희 반 전체에게 쏟을 수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면 50을 1년 내도록 얘한테 쏟았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얘한테도 의미가 있고 우리 반에서 얘만 잡아주면, 제가 억제시켜주면 저희 반 분위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시간 지나면서 자기가 삶이 힘들 때 그때 선생님이 나한테 그래서 잘해줬구나. 그 힘이 좋았구나. 쌤 나 진짜 좋아했던 거구나. 그때 애들이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지도하고 당장 제 어려움 때문에 생활지도를 하지만 이 아이가 언제 긍정적으로 바뀌고 언제 사람 구실하고 언제 좋아질지는 사실 모르는 거라 그거를 우리가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에게 잘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생활지도 기술 강의를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쌤동네라는 곳에 가서 박석경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교권하고 생활지도 이제 전문으로 강의하시는 분인데 저도 들어봤는데 이분 강의가 정말 디테일해요. 사안별로. 그래서 이런 거 도움 받고 싶은 분은 이 선생님 강의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가 담임톡이라는 곳에 소속되어서 손지선 선생님과 함께 거기서 생활지도부장 코치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이 담임톡에 혹시 필요하신 선생님들, 버티는 담임이 아니라 할 만한 담임 생활을 하시고 싶은 분들 담임톡에 오시면은 진짜 어떤 자료든 다 있습니다.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교과 모든 자료, 뭐 나이스 업무, 학폭, 아니면 또 어떤 게 있어요. 축제, 모든 자료가 다 있고 물어보면 정말 한 1분 안에 대답이 와르르 쏟아지는 이런 담임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가서 담임톡 치시면 카카오 채널 이렇게 있어서 문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친구가 0명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유령톡이 아니고요. 이틀 전에 제가 요 강의 때 소개하려고 만든 거라 아직 이제 따끈따끈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점 찍고 2칸 띄우고 끝. 네, 점 찍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에서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김성용 TT님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2학년 부장을 맡고 있는데 복도에서 몰려서 학생들의 왕래를 불편하게 하고 좀 약한 친구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학생들 무리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친구들에게 좀 지도를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복도에서 이제 분위기 조성하고 약간 조금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무리가 있다. 이런 친구들은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이게 정식 사안이 접수되고 생활교육소위원회로도 한번 열려면 피해당한 학생들이 쟤네 때문에 힘들어요, 피해를 당했어요, 쟤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보기에 불편한데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신고를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일 때 저희 반에서 이렇게 이런 무리를 일으켜서 학급 분위기도 해치고 위화감 조성하는 아이들이 있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만 집에 일찍 보내고 나머지 애들한테 사안 설명서, 사안조사 확인서 쭉 다 돌리고 쟤네들한테 피해받는 게 있으면 다 써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 취합해서 그걸 가지고 각 학부모님께 면담을 드려서 생활교육소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고를 유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되지 않거나 확인서가 없으면 부모님들이 오셔서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선생님들 보시기에 불편한 거 아니냐, 아이들은 불편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그때 이제 자료를 가지고 기록들을 가지고 이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이도 있고 저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실제 학교에서는 만약에 이게 경미한 상황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학생부 선생님이 힘드실까봐 아니면 뭐 전담기구 보내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인 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학교의 생활지도 부장 선생님이 어떻게 입장을 취하시는가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철학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넘기는 게 좋겠다. 넘기는 게 좋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학기 초에 생활지도 협의체 회의를 할 때 다른 선생님들께
아이들끼리 어떤 식으로든 폭력이 일어났거나 성 관련 사항은 바로 넘겨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정식 접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는 진행하고 있긴 한데, 학교마다 분위기가 달라서 네,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담임선에서 해결이 잘 안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좀 어떻게 보면 생지부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부장 선생님들이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좀 있네요. 네. 근데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면 물론 서류적으로는 일이 복잡할지 모르나 멀리 보면은 저는 그게 도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학교가 이 정도 일로 학폭갈 뻔했어. 쟤는 그래서 캠페인하고 있어. 이 분위기가 생기면 학기 초에는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건수가 많아 보이지만 그 많은 건수 중에 실제 학폭 건은 몇 건 안 되고 2학기가 되면 확 줄어요. 아, 우리 학교는 안 봐주는구나. 이분이 형성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이 줄어요. 근데 당장 지금만 보면 아니 그거 담임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생지부로 왔어 하면 생지부율이 하나 더 느는 것 같지만, 그게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면 학부모님들도 뭔가 해결된 거라기보단 참고 계시는 거거든요. 살짝 덮어놓은 거라 언제든지 더 크게 일어날 수 있어서 저는 다 캐내서 다 해결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 질문에 그게 있었어요. 네네. 네, 사전 질문에 생지부 선생님으로서 행복하신가요? 네.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어떠신가요? 그래서 답변부터 드리면은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하고 그 이유는 아까 강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 지도 한번 잘해보고자고 학부모님과 소통을 했는데 학부모님께 너무나 많은 편지와 감사의 글, 뭐 여러 가지 이벤트를 받고 나니까 너무 잘했다. 제가 교사가 된 이유가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 그 사춘기 때 예민하고 한창 이렇게 변화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저는 교사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변했을 때, 조금 좋은 변화를 보였을 때 가장 행복한데, 그런 일이 가장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곳이 이제 생활지도부인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재밌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우리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라든지 응원의 메시지라든지 그런 거 한번 해주시고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생활 지도하는 거 굉장히 힘드실 것 같고, 또 학부모 민원 대응하는 거 너무 힘드셔서 데이터적으로도 그렇고 학교 생활 하시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뭐 마술 같은 스킬 같은 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건 없지만 진심을 다해서 아이들 대하고 학부모님께 소통을 요청을 하면 오히려 이것이 잘 해결돼서 학교 오는 재미가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신 길을 걷고 있는 선생님들 응원 드리고 행복한 2학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공승규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